움직임을 담당하는 허리의 큼직한 근육들이 주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각각의 척추뼈들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막내 아들입니다. 오늘은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수년간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얻은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은 척추 주변 근육들을 아는 것이에요. 척추는 잘 맞는 돌들로 탑을 쌓은 것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밀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돌탑과는 다르게 전체가 한 번에 넘어지지는 않지만 각각의 위치가 쉽게 바뀔 수 있죠. 척추도 똑같아요. 여러 개의 뼈들로 쌓아 올린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긴 뼈로 이루어진 것보다 쉽게 변형될 수 있어요. 척추의 이런 단점을 막아주는 것이 근육이죠. 척추는 근육이 없으면 몸을 튼튼하게 지탱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척추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척추 주변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척추 근육을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볼게요.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항상 먼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신체는 항상 많은 종류의 외부 힘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중력이죠. 그래서 외부 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기 전에 외부 힘을 이길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걸 선행적 자세 조절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세 조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자세를 조절하고 그 다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근육들이 균형 있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근육들을 알아볼까요? 근육들은 자세를 조절하는 데 유리한 근육들과 몸을 움직이게 하는 데 유리한 근육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런 근육들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크기이고 두 번째가 사용 방법이에요. 먼저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세 조절을 하는 데 유리한 근육들은 주로 척추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크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전체를 크게 움직이기는 불리하지만 척추뼈 하나하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유리하죠. 반면 움직임을 만드는 데 유리한 근육들은 척추에서 멀리 그리고 여러 개의 척추에 붙어 있으면서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뼈 하나하나를 움직이기는 불리하지만 척추 전체를 크게 움직이게 하는 데는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척추 가까이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먼저 사용돼서 각각의 척추뼈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척추 멀리 있는 근육들이 사용돼서 몸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래야 척추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척추의 근육들은 이런 방법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육의 이런 특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바로 자세 유지하는 근육들로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 때예요. 자세 유지하는 근육들로 자세 유지하기 힘들면 움직임을 만드는 데 유리한 큰 근육들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세 유지하는 근육들이 주도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움직임을 담당하는 허리의 큼직한 근육들이 주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각각의 척추뼈들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관절의 불편감과 뻣뻣함이에요. 당연히 척추뼈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관절에 불편감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자세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뻣뻣함을 느끼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근육의 두 번째 특징을 먼저 알아볼게요. 근육의 두 번째 특징은 사용 방법이에요. 자세 조절하는 데 유리한 근육들은 상황에 맞게 자동적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움직일 때 꼭 자세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우리 몸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상황에 맞는 자세를 만들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 것 같으면 몸이 앞으로 기울지 않게 만들고, 몸이 뒤로 기울 것 같으면 몸이 뒤로 기울지 않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 조절 근육들은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만약 자세 조절하는 근육이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들이 주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앉아있을 때 골반은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 허리에 힘을 줘서 꼿꼿하게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척추 주변 근육들이 균형 있게 사용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균형 있게 사용되는 거냐? 자세 조절하는 데 유리한 근육들로 자세 조절을 하고 움직임을 만드는 데 유리한 근육들로 움직임을 만들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척추 주변 근육의 균형을 지키면서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운동은 앞으로 막내 아들 채널에서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바로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자세 조절하는 근육들이 대체로 지구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구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 자세로 있으면 근육의 혈액 공급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10분에서 20분만 해도 근육들이 지쳐요. 그래서 움직임을 하는데 유리한 큰 근육들이 자세 유지를 도와주게 되고 결국 척추는 어긋나는 힘을 받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근육에 혈액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피로해진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쁜 자세를 피하고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 움직임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어나서 걷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척추의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움직이자예요. 사실 이 근육에 대한 이야기는 척추뿐만 아니라 전신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채널에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서 내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